봤어 방금? 입질 봤어? 네. 지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어딘지. 저거. 저 지금 여기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거. 항상 자리를 로드 케이스, 방석, 목줄함, 그 다음에 떡밥 그릇, 뒤에는 항상 이렇게 딱 낚시 떡밥 가방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바짝 붙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하우스는 어쩔 수 없어. 하우스는 원줄이 0.6호 아니면 0.75 써야 되거든. 왜냐면은 채비가 이런 하우스에서 쓰는 찌 자체가 워낙 저부력이라서 이 찌와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런 얇은 원줄이랑 목줄로 해야 돼. 네. 아니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하우스는 워낙 입질이 예민하고 까다로우니까 얇은 걸로 가고, 이렇게 지금 흰색이잖아. 네. 이렇게 잘 보이는 줄로 쓰는 게 좋아. 하우스는 뭐 똑같아. 원줄 매는 거는 똑같아. 우리 늘 하듯이 그냥 무매듭 해서. 12척이지. 네. 하우스가 저 앞에 가림막 있지. 네. 저 기둥 있지. 네. 이 가림막이랑 기둥이 가운데잖아. 네. 붕어들의 습성이 이 사이드랑 네. 가운데로 몰려.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가까이로 붙기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많이 붙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웬만하면 내림 낚시를 할 때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걸 쓰는 게 사실은 좋아. 벽이에요? 벽은 아니고 저기 다 뚫려 있는데 붕어들이 본능적으로 저 가운데로 다 몰려. 사람들이 이쪽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절로 붙이는 게 제일 좋거든. 아니면 아예 이 벽을 붙이던가, 이쪽으로 짧은 데로. 그래서 12척이 마지노선이야. 13척은 못 던져. 넘어가. 그래서 12척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원줄을 먼저 연결하고, 원래 하던 식으로 중층할 때랑 똑같아. 오늘은 바닥권 내림낚시 속고질이 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찌고무랑 찌 멈춘 고무를 달아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하우스는 찌가 작잖아. 네. 채비도 저부력이고 얇고. 그래서 찌고무도 제일 작은 거, 찌 멈춘 고무도 좀 제일 작은 거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네. 면사를 많이 쓰거든. 네. 이 찌멈춤 대신에 면사,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많이 쓰는데, 네. 그게 장점은 이제 채비가 가벼워져서 좀 채비의 어떤 그 부담감을 많이 줄여준다는 장점이, 단점은 원줄이 얇잖아. 네. 면사는 얇은 원줄에 쓰면 별로 안 좋아. 잘 끊어져, 움직일 때. 조심해서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미터 낚시나 이런 거 할 때 면사 쓰는데, 네. 얇은 원줄 목줄에는 웬만하면 면사 안 쓰거든. 그래서 작은 거 쓰거든. 작은 거 쓰는 게 좋고, 이런 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놔. 이렇게 막 해놓지 말고 네네. 그 케이스 하나 사가지고 네. 모든 채비는 정리가 돼 있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찾아 쓰기가 편해. 이거 찌고무가 보면은 얘가 여기 얇잖아. 네. 이거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면 툭 끊어질 수 있거든. 다음에 살 때는 요렇게 된 거 말고 실리콘으로 된 거 있어. 그걸로 사는 게 좋아. 오늘은 그냥 쓰고. 자, 똑같아. 위에 2개, 밑에 2개, 가운데 찌고무.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 튜브 연결해야 되지. 편납 달아야 되니까. 사이즈 몇이니? 0.3. 얇은 줄 쓸 때는 얇은 튜브 쓰는 게 좋아. 네. 잘 샀네. 0.3이면. 두메지 같은 데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까칠함의 정도가? 많이 나지. 입질 빈도수가 아주 작지. 두메지는 집어하면 툭툭 나오는데, 하우스는 입질 빈도수가 극히 좀 적어. 많이 입질을 안 해.
돌에 줘봐. 돌에 어딨어? 아, 그래요? 돌에도 최대한 작은 거. 그게 제일 좋아. 팔로 막 뭐든지 안 터지는 게 좋거든. 할로메드가 아직 한 번도 안 터지신 거예요? 팔로 매달면 절대 안 터져. 진짜 웬만하면 안 터져. 자, 됐지? 딱 위에 두 개, 위에 찌멈춘 고무 두 개, 찌고무 하나, 찌멈춘 고무 또 두 개. 그 다음에 편납 튜브, 그 다음에 팔자도래. 딱 됐지? 원줄 길이도 딱 이 정도면 돼. 낚싯대 이름에 딱 오게. 이렇게 해놓고, 하우스 낚시는, 겨울 낚시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찌인데 너무 작은 찌를 샀는데 일단 써보자. 하우스용 찌는 솔리드 톱 얇은 거 0.3mm에서 0.8mm 뭐 이런 거 사면 좋고, 네. 아 이건 찌가 너무 짧은데 일단 쓰자. 네가 이걸 샀으니까. 겨울에는 찌던 원줄이던 물에 많이 불려야 돼.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던져서 불려놔야 돼. 이렇게 넣어놓고 떡밥을 만들거나 채비를 할 때 미리 넣어놓고 불려야 돼. 찌가 너무 작은 찌를 샀는데 이게 네가 입질은 나올 거야. 근데 네가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찌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 써보자. 상관은 없어. 표현은 나올 거야. 지금 보면은 찌가 1, 2, 3, 4, 5, 6, 7, 8, 9, 10, 11, 11목짜리인데 하우스는 보통 찌 맞춤을 두 반을 달고 7목에 맞췄다가 네. 계속 탁탁 찍는데도 슬로프를 줬는데도 후킹이 안 되면은 네. 찌 맞춤 목수를 6목, 5목까지 잡아서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고기들이 부력을 덜 느끼게 막 이렇게 찌 맞춤 목수를 조절하면서 고기를 잡아도 되거든. 근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7목 맞추고 해볼게. 네. 1, 2, 3, 4, 5, 6, 7 바늘 두 개 달고. 자, 일단은 바닥에 두 바늘을 댈 거니까 하우스는 작고 가벼운 바늘 쓰는 게 좋아. 작고 가벼운 바늘, 3호 바늘 기준으로 잡으면 좋고, 목줄 길이를 네가 만들어 온 게 50이 안 되네? 그지? 50이 안 돼요? 딱 50밖에 안 돼. 짧아. 다 그래? 네, 일단 최대한 길게 뽑아놓긴 했는데. 더 길어야 돼. 턱도 없어. 이거보다 이만큼은 더 길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43에 50. 더 튀어나오게 묶어야 돼. 목줄을 이만큼 나오게 묶어 갖고 다녀야 돼. 네. 목줄 두 개 잡아서 똥매듭 한번 주고, 얇은 목줄은 네. 똥매듭을 한 번 하면 다 빠져. 네. 두 번은 해줘야 돼. 그래서 탁 걸어주고 이렇게. 알겠지? 항상 편납은 이렇게 얇게 네. 이쁘게 감아야 돼. 지금 여기 하우스 대략 수심이 처음에 오면 이제 대충 그런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대충 수심이 한 2m 50 내외 되니까 그거보다 바닥에서 띄워서 찌를 맞춰야 되니까
12척을 쓸 때는 얘보다 하나 더 끼워도 돼, 받침대. 지금 찌가 네. 워낙 저부력이니까 편납이 거의 안 감긴단 말이야. 이럴 때는 편납을 세로로 감지 말고 가로로 감으면 좋아. 이 편납이 지금 좀 무거운 편납이라 자, 칠목 맞춰본다 그랬지? 네. 근데 이런 찌들은 네. 편납을 한 번에 많이 자르면 네. 되게 금방금방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야 맞출 수 있을 거야. 아. 사목 나 이거 한번 써볼래. 샀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리. 지금 딱 7목 나오거든? 네. 거의?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 네. 맞추고. 자, 이제 수심을 재야 되는데, 수심을 잴 때는, 이게 지금 찌가 워낙 저부력이니까, 네. 그냥 수심 측정 고무를 끼워서 재면은, 네. 수심을 잴 수가 없어. 너무 저부력이라, 아무리 고무를 작게 달아도 가라앉고, 네. 무조건 사선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리터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이 저부력의 찌를 쓸 때는 찌에다가 부력을 인위적으로 증강시켜주는 부력 증강제를 써. 네. 쉽지가. 부력 증강제 끼워서 끼우는 법 여기로 끼우면 돼. 그냥 이렇게 다리에 몸통까지 딱 올려. 네. 그럼 인위적으로 이 찌의 부력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수심 측정 고무를 이렇게 이걸 껌납이라고 해. 그러니까 네. 고무에다가 납 성분을 추가를 해서 좀 무거운 고무야. 이게 있어야 인위적으로 저렇게 올라간 찌의 부력을 맞춰줄 수 있는데, 일반 수심 측정 고무로 하면은 저거 못 맞춰. 고무가 가벼워서 걔를 못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우스에서 하는 내림 낚시란 말이야. 띄우는 낚시가 아니고 바닥에 두 바늘을 붙일 거란 말이야. 두 바늘이 이렇게 붙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닥에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윗바늘을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해. 두 바늘을 붙이는 내림 낚시를 할 때는 윗바늘을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거거든. 윗바늘에만 끼우는 게 아니라 아랫바늘도 같이 요렇게. 보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무의 크기를 조정을 먼저 할 거야. 던져볼게. 네. 자, 지금 고무가 너무 무거워. 봤지? 네. 훅 가라앉지? 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심을 측정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수심이 측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고무를 더 줄여야겠지, 크기를. 네. 고무를 떼는 거야. 또 넣어볼게. 자, 좀 더 하지만 여전히 빨리 내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줄여야 돼.
내려간다. 서서히 내려가지. 그래도 빨라. 더 맞춰. 그러면 또 다시 조금 떼. 방금 붙인 거보다. 그지? 네. 서서히 내려가지. 어? 네. 자, 서서히 내려가서 찌톱이 딱 잠겼지. 네. 저게 제일 좋은 고무의 크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지금 보면 찌톱 보이지? 살짝 잠긴 네, 거. 네. 저 정도 딱 찌톱 수면에서 살짝 내려가게. 저렇게 맞춰줘야 수심이 측정할 때 사선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실제 수심이 2m인데 네.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심을 찍어야 되는데 네. 고무가 무거우면은 목줄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은 네. 실제 수심보다 더 깊게 재지니까 나중에 낚시를 할 때는 2m의 수심이 아니라 너는 2m 10을 주고 낚시를 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몸 걸림이 나오고, 왜냐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목줄이 누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딱 공을 맞춰주는 게 좋아. 맞췄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찌를 올리면서 처음으로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이 한목이 탁 나오는 순간이야. 맞잖아. 네. 그래서 한목이 나올 때까지 찌를 올리면서 찾는 거야. 지금은 바닥에서 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찌를 올리면서 어디까지 바닥이 찍히나 해볼게. 네. 투척할 때는 항상 내 찌가 서는 자리보다 한 50cm 정도 앞에 던져. 자, 지금은 너무 올렸어. 바닥에 닿아버렸어. 네. 그지?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안 내려가잖아. 너무 올렸어. 아까는 분명히 내려갔는데 안 내려가는 건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다시 찌를 내려야겠지? 다 왔다. 한목 딱 나왔지? 네. 그지? 네. 자, 여기서 뒤로 당겼다 놔보고 그대로지? 네. 안 올라오지 더? 네. 앞으로 밀어보고 그대로지? 네. 그럼 이게 딱 한목이 탁 닿는 그 순간에 지금 찌금 찾은 거야. 그럼 바닥 수심을 찾은 거거든. 근데 지금 봐봐. 낚싯대를 기준으로 딱 정면에 던져서 만들었잖아. 네. 수심을 쟀잖아. 네. 그러면 수심을 잰 저기에만 밥을 던져서 넣어야 이제 내가 찍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던질 때도 있고 이쪽으로 던질 때도 있으니까 수심을 저기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반경 뭐 3-40cm 좌우로 또 한 번 던져보는 거야. 저쪽 이 우측은 수심이 어떤지. 그래서 바닥을 좀 읽어 놓는 거지. 우측으로 던지니까 찌가 올라와 버리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측으로 찌가 올라왔어. 자, 그러면은 좌측으로 던지면 잠겨. 그지? 어? 그러면은 바닥이 어떠란 얘기야? 우측부터 이렇게 경사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네가 가운데 딱 지금 방금 한목 나왔던 데 있지. 네. 거기에다가 항상 투척을 해서 거기에서 입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사이드로 앉았기 때문에 네. 사이드는 항상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은 건데 딱 한목 나오잖아. 방금 우리 던졌던데. 네네. 그지? 그러니까 조 반경에서 많이 안 벗어나게 그만큼만 내가 낚시를 해야겠다 오늘 투척을.
그 마음을 갖고 낚시를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심을 찍었잖아.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위에 수심을 기억하는 고무를 한목에다가 네. 딱 맞춰. 요걸 맞출 때는 이게 항상 봐봐. 원줄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맞추면 소용이 없어. 원줄이 딱 펴져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요걸 한목에 딱 올려서, 자, 한목에 딱 갖다 놨지. 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는 안 움직여야 돼. 네가 목줄 길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목줄 길이를 바꾸면 다시 수심을 찍어야 돼. 목줄 길이가 바뀌니까 당연히 수심이 달라지겠지. 줄을 길이가 다르네. 찌를 바꿨을 때도 한 번 더 수심을 측정해야 되고. 그거 아닌 이상은 딱 요거는 변함이 없어. 자, 한목에 해놓고, 오늘은 우리가 아까 7목 맞췄잖아. 네. 그럼 처음 시작은 1, 2, 3, 4, 5, 6, 7까지 딱 올리고, 검은 마디에다가 그러니까 목수에 바로 밑에 이렇게 딱 맞추면 돼. 7목까지 올리고, 거기서 한 플러스 1목만 해서 해볼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슬로프를 준다고 하거든. 네. 7목까지 올린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 빼야 돼. 이거 빼고 낚시해야 된다. 아, 네. 자, 아까 그 수심을 기억한 데다가 7목에 맞추면은 네.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딱 요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윗바늘은 이렇게 딱 수직으로 이렇게 닿아 있고, 네. 아랫바늘이 살짝 눕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슬로프를 주면 줄수록 목줄이 점점 이렇게 눕는 거야. 그러면은 붕어가 이렇게 이물감을 훨씬 덜 느끼게 하려고 점점 슬로프를 주는 거야. 근데 너무 슬로프를 많이 주면 네. 붕어가 입질을 하거나 해도 이게 너무 누워 있으면은 탁 채도 입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몸이나 어깨 막 이런 데 많이 걸려. 막 등, 지느러미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슬로프 조절은 항상 조금씩 자꾸 입질을 탁탁 하는데 후킹이 안 돼. 그러면은 붕어가 좀 더 먹기 쉽게 슬로프를 한 1cm 주는 거야. 더 옵질을 좀 더 올리는 거야. 1cm. 그러면은 약간 눕겠지? 그러면은 또 후킹 시켜보고. 너무 막 몸걸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점점 빼는 거야. 슬로프를 밑으로 내려서. 그 조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찌맞춤 7목에다가 플러스 1cm만 올려서 시작을 해볼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해놓고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떡밥은 오늘은 그냥 처음이니까 너가 글루텐 단품으로만 해볼게. 네. 이 글루텐은 가벼우면서도 물에 탁 들어가면 얘가 서서히 부풀어 올라. 작았던 글루텐이 서서히 퍼지면서 부풀어 올라오면서 붕어가 먹기 좋게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섬유질, 그러니까 바늘에 남는 심도 많고, 나는 하우스나 이럴 때서 이거 그냥 단품만 많이 쓰거든. 네. 그러니까 너도 이거 단품으로 그냥, 오늘은 연습할 때는 네. 막 뭘 섞으려고 하는 것보다 단품으로 연습하는 게 좋아. 글루텐은 처음부터 많이 개는 게 아니라 네. 50cc씩 50 딱 넣고, 1대1이 표준인데 1대1보다 조금 더 많게 50에 한 75 정도 물을. 이렇게. 그리고 글루텐 낚시를 할 때는 이런 큰 그릇보다 네. 글루텐 전용 그릇, 조만한 그릇이 있는 게 이 물을 글루텐이 확실하게 먹이게 할 수 있어. 큰 그릇은 그만큼 물에 이 소비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제대로 물을 잘 안 먹는단 말이야, 글루텐이. 그 양만큼.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글루텐 볼 하나 작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물 다 머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려야 돼. 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자, 어느 정도 숙성이 됐으면 이렇게 살짝 풀어줬다가 네.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 뭉쳐가지고 떼서 쓰는 거야. 조금씩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양글루텐, 두 바늘에 글루텐을 달아서 하는 양글루텐 바닥권 속고줄이 내린 낚시란 말이야. 네. 양글루텐 낚시를 할 때는 일단 글루텐의 하우스는 밥이 너무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네. 밥 사이즈를 그냥 바늘만 감쌀 정도로만 작게 달아서 바늘기만 딱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달아서 바늘기만 이렇게. 포테이토 닿는 거랑 똑같잖아. 바는 방법은. 그지? 네. 그래서 포테이토 낚시가 중요한 거야. 포테이토 낚시를 잘하면 글루텐이고 뭐고 다 잘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던질게. 투척을 할 때는 내 찌가 서는 위치보다 한 50cm 정도 앞에 던졌지? 그 다음에 찌를 뭐 사선을 잡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네. 낚싯대를 뒤로 당기고 있다가 찌가 서잖아? 네. 찌가 서고 찌가 내려갈 때쯤에 네. 찌가 서서히 내려가잖아. 내려갈 때쯤에 이렇게 낚싯대를 앞으로 밀어줘. 이렇게 해서 아까 수심을 쟀던 데까지 다 갖다 놓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돼. 그러면 사선이 좀 많이 잡히거든. 네. 자, 지금 글루텐의 무게로 인해서 7목 맞춘 거에서 한 3목 정도 잠겼지.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되돌림이 나오잖아. 네. 저렇게. 저 되돌림을 봐야 돼. 저 되돌림이 건드림이거든. 네. 되돌림을 봐야 돼. 항상 다음 밥은 손으로 준비하고. 자, 지금 바닥에 글루텐이 안착이 돼서 서서히 풀리면서 부풀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야. 자, 입질이 없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네. 한 보통 이렇게 건드리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 네. 근데 건드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돌림이 없고 찌가 가만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만히 기다려. 자, 조금씩 풀리지. 건드리지. 어? 자, 건드리잖아. 네. 되돌림이 나오잖아. 저 때는 절대 고패질을 하면 안 돼. 기다려. 자, 방금 입질 제가 깔짝했지 방금. 네. 이제 저런 입질들을 캐치를 해야 돼. 오늘은 어떤 입질 패턴인지. 붕어가 자기가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되면 네. 먹어. 밥이. 그래서 이 바닥권 하우스에서 이렇게 예민할 때 낚시를 할 때는 네. 너무 조급하게 낚시를 하면 안 돼. 기다려줘야 돼, 항상. 너무 조급하게 계속 밥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붕어가 밥이 많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밥에만 관심이 있고 네 바늘에 달린 밥에는 관심이 멀어지거든. 그래서 항상 기다려야 돼. 작게 스무스하게. 자, 지금 건드리다가 조용하잖아. 네. 지금 던진 지 한 이제 1분 다 돼 가거든. 네. 그러면은 전혀 입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대를 한번 이렇게 살짝 한 눈곱만 잠기게 당겨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닥에서는 밥이 살짝 움직이겠지. 네. 자, 그렇게 고패질하고 또 한 15초에서 한 30초 기다려줘. 건드림 없지? 그러면 또 한 번 고패질. 찜질은 일반 조침 낚시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채면 돼. 원줄이 잠겨 있잖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해. 항상 낚시는 원줄을 잠궈줘야 돼. 한 번 더 고패질. 지금 첫 번째 밥이 들어갔잖아. 첫 번째 밥에 입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처럼 뭐 밥에 전혀 건드림이 없고 되돌림도 안 나오고 건드림이 없다. 네. 그러면은 내 자리에 아직까지는 붕어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넣은 지 한 3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해수 해서 이제 다시 밥을 달아주는 거야. 자, 밥이 내려갈 때 건드림이 많은 거는 붕어들이 좀 떠 있어서 그래. 지금 시기가 네. 하우스 낚시에서 제일 어려울 시기야. 1월 1월 중순, 1월 말 제일 어려울 시기야. 정말 어렵고 붕어들도 한참 힘들어할 때고. 조금이라도 찌가 반목이라도 탁 들어가잖아? 네. 찍잖아? 그럼 무조건 챔질해야 돼. 지금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예신 같은 게 잘 없나 보네요. 예신이 이제 건드림이 나오지.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되돌림이 나오다가 탁 들어가는 느낌이 많지. 예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예신이 있지. 봤어 방금? 입질 봤어? 네. 내가 방금 기다리다 고패질 한번 딱 하고 탁 하고 먹고 들어가잖아. 그지? 이봐, 정확하게 아랫바늘 탁 먹고 나오지. 봐봐, 그지? 요렇게 운영을 해야 돼, 낚시를. 자, 정확하게 먹었지. 물듯이. 그러니까 아랫바늘이 이렇게 돼 있다가 네. 어? 계속 한 넣고 나서 한 1분 정도 건드리면서 내가 살짝 고패질 한번 탁 했잖아. 네. 한번 탁 하니까 이게 끌려왔잖아.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걸 쫙 빨아버린 거야. 아, 그래서 입질을 받은 거거든. 자, 이제 너가 해봐. 알겠습니다. 이거 잡았으니까. 그냥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방금 같은 입질 들어오면은 네. 베스트야. 탁 들어가잖아. 두 메디 탁 깎고 들어가잖아. 항상 저 자리에 찌가 서도록 해. 딱 저 자리. 일직선. 이제 네가 투척을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아마 잘 안 될 거야. 찌도 저부력이고 네가 아직 초보라서 힘든데, 근데 네가 낚시를 잘하고 싶으면 출조 횟수를 자꾸 늘려야 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자꾸 가려고 해야 돼. 그래야 낚시가 늘어. 맨날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해서는 낚시가 안 늘어. 투척이나 챔질이나 이런 게 자꾸 늘려면 많이 해야 돼. 하우스는 고기가 연타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돼. 특히 너는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한 무조건 한 마리는 내가 제대로 잡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낚시를 해봐. 조급하지 않게. 딱 한 마리 잡고 나면 개체가 한번 흩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려 다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가 작년 가을에부터 했던 중층 낚시랑은 또 완전 다른 매력이 있는 거야. 중층 낚시는 떠 있으니까 바닥에서 밥이 풀리면 다시 넣어주고 다시 넣어야 돼. 지금은 바닥에 딱 대고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아예 느낌이 다르지. 너는 이번 겨울에는 무조건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이 밸런스 속고지리 내림 낚시를 무조건 연습한다고 생각해. 이 낚시를 제대로 하면 다른 낚시는 쉬워. 자, 지금 같은 거는 입질이 아니라고 봐야 돼, 사실은. 막 반매디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잠겼다가 입질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입질 같이 강단 있게 탁 끊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냥 먹이 주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금도 찌가 살짝 올려오잖아. 저런 걸 저럴 때는 항상 집중해야 돼. 언제 입질할지 몰라. 저러다가 건드림이 딱 멈춰져.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건드림이 없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살짝 곱해지고. 그리고 내가 칠목에 맞췄잖아. 칠목이 다 풀려가지고 칠목이 나오면은 다시 밥을 꺼내야 돼. 항상 회수. 이번 입질은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글루텐 낚시를 할 때는 건지면 글루텐이 덩어리가 묻어 있잖아. 이걸 떼줘야 돼. 떼고 다시 달아 항상. 오, 잡았어? 봐봐, 정읍이야? 쓰레면 뒤진다. 새끼, 너 낚시 더 해라. 멀었다, 야, 아직 너. 몸으로 잡아놓고 뭘. 낚시 똑바로 해라, 똑바로.